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울려 퍼진 의사의 차가운 선고는 한 어머니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8살 아들이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침대 옆에서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라스무스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5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그 희망이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현실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잉그리드 라슨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외곽의 작은 마을 로스킬레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저희 덴마크 사람들은 원래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휘게라고 하죠. 조용하고 아늑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 라르스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두 아이 엠마와 라스무스를 키우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라스무스는 저희 막내 아들이었어요. 8살이었는데 누나 엠마와 달리 정말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죠.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저한테 꼭 안겨서 모르 엘스케르 디그 라고 말하곤 했어요. 엄마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 마법이었죠. 그런데 2018년 10월의 어느 평범한 토요일 아침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라스무스가 거실에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르 머리야 라고 외치면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저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어요. 코펜하겐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라스무스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혈액검사.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3시간 후 신경외과 닐센 교수가 저희를 별실로 불렀어요. 라슨 부인, 라스무스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일어났습니다. 뇌에 심각한 손상이 있고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제품에서 웃고 있던 아이가 어떻게 갑자기 혹시 다른 치료법은 없을까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닐센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라슨 부인, 덴마크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덴마크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했지만 동시에 매우 냉정했어요. 그들은 과학적 데이터와 통계만을 믿었죠. 아이는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생명유지장치로 연명할 수는 있지만 의미 있는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5년 동안 라스무스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어요. 덴마크의 모든 전문의들이 같은 말을 했어요. 포기하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병원에 가서 라스무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기사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5년간의 시간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 1년은 그래도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라스무스가 언젠가 눈을 뜰 거라고 믿었거든요. 매일 병원을 오가며 아이의 손을 잡고 덴마크 동화를 읽어주었어요. 안데르센의 인어공주,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라스무스가 좋아하던 이야기들이었죠. 병실에서 덴마크어로 라스무스, 모르 에르헤르라고 속삭였어요. 라스무스, 엄마가 여기 있어라는 뜻이에요. 혹시나 해서 아이가 좋아하던 레고랜드 빌룬드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코펜하겐 니아온 항구에서 함께 봤던 알록달록한 집들 얘기도 해줬어요. 하지만 덴마크 사회는 냉정했어요. 의료진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라슨 부인, 아이는 뇌사 상태입니다. 더 이상의 치료는 의미가 없어요. 덴마크 의료 시스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운영됩니다. 닐센 교수는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회복 가능성은 0.001%도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셔야 해요. 2년이 지나자 남편 라르스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과묵했던 성격이었지만 점점 더 말이 없어졌어요. 저희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 휘게 코너에서도 손님들에게 웃음을 잃었어요. 카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고 저는 라스무스 간병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라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잉그리드, 우리 이제 그만하자. 라스무스도 이렇게 고통받는 게 싫을 거야.
덴마크 사람답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덴마크 사람들 특유의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니야, 라스무스는 아직 살아있어. 심장이 뛰고 있잖아. 포기할 수 없어. 잉그리드, 넌 너무 감정적이야. 의사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잖아. 현실을 봐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조차 아들을 포기하라고 하다니. 덴마크의 합리주의 문화가 때로는 이렇게 냉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3년째가 되자 경제적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덴마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장기간의 개인 간병 비용까지 모두 커버하지는 못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치료비 외에 특수장비나 개인 간병사 비용은 별도였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던 작은 카페 위게 코너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월 나가는 병원비가 카페 수입의 2배가 넘었거든요. 결국 로스킬레의 그 아담한 집도 팔아야 했어요. 라스무스가 태어나서 자란 집, 정원에서 함께 뛰어놀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딸 엠마도 힘들어했어요. 15살이 된 엠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보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덴마크 아이들이 보통 즐기는 축구, 사이클링, 여름 캠프 같은 활동도 포기해야 했죠. 엄마, 나도 라스무스가 깨어났으면 좋겠어. 정말로. 하지만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맞는 건가? 라스무스도 우리도 모두 고통스러워. 엠마조차 그런 말을 할 때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온 세상이 저를 등지는 것 같았어요. 덴마크의 합리적 사고가 제게는 차가운 벽처럼 느껴졌어요. 4년이 지나자 라르스가 이혼을 요구했어요. 잉그리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라스무스를 사랑하지만 이미 떠난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니야. 엠마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파트타임 일을 여러 개 하면서 라스무스의 병원비를 댔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청소일, 오후 카페 아르바이트, 밤에는 영어에서 덴마크어로 번역일.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만 자면서 버텼어요. 덴마크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어요. 처음엔 위로해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어요. 잉그리드, 이제 좀 놓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 매달리는 게 라스무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잖아. 계속 이렇게 살면 엠마는 어떻게 해? 덴마크 사람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때로는 너무 차가웠어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5년이 되던 어느 날 저는 병원 복도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또다시 생명유지장치를 끊는 것을 고려해보라고 권했거든요. 라슨 부인 5년입니다. 더 이상 기적은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마지막으로 뭔가 다른 정보가 있을까 해서 식물인간 회복 사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어요. 영어로도 덴마크어로도 독일어로도 찾아봤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7년간 의식불명이던 환자가 깨어났다. 기사를 클릭하자마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서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였던 환자가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의식을 되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도 서구의학에서 포기했던 케이스였다는 거예요. 더 찾아보니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통합적 재활치료, 가족 중심의 케어,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의 철학. 덴마크의 냉정하고 과학적인 접근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은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본다.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준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독일인 환자의 인터뷰였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덴마크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조사했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모두 뇌손상 환자 치료에 대해 덴마크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재활의학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서양 의학의 융합, 환자 중심의 전인적 치료, 가족과 함께하는 회복 과정. 서구의 과학적 접근법에 동양의 인본주의가 결합된 치료법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결심을 내린 건 이런 댓글을 본 후였어요. 한국 의사들은 환자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노력해요.
포기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주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라스무스를 한국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엠마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가려고? 너무 위험하지 않아? 언어도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모르는데? 엠마야,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엄마는 후회하고 싶지 않아. 라스무스를 위해서라도 해봐야 해. 항공료, 의료비, 체류비, 통역비. 모든 걸 계산해보니 저희가 가진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2023년 3월 저는 라스무스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제발 한국에서는 다른 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스무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첫 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덴마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라슨 부인이세요? 저는 국제진료센터 김소영 코디네이터입니다. 라스무스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모시겠습니다. 완벽한 영어로 인사하는 김소영 씨를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덴마크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맞이하는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의료진이 대기하고 전용 구급차까지 준비되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혹시 저희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나요? 보험이나 비자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건 저희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라슨 부인께서는 라스무스만 돌봐주세요. 행정적인 일은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덴마크에서는 모든 서류, 모든 절차를 제가 직접 해야 했거든요.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김소영 씨가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저희 병원은 가족 중심 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마음도 함께 치료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이 지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정말요? 덴마크에서는 가족은 그냥 지켜보는 역할이었는데 한국은 달라요. 가족도 치료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라슨 부인도 라스무스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신경과 박진우 교수님이었어요. 5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제게 다가와 덴마크어로 인사를 했어요. 고드 모르겐, 라슨 부인. 벨콤메 틸 코리아. 좋은 아침, 라슨 부인.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교수님이 덴마크어를 하세요? 어떻게? 라스무스를 위해 조금 공부했습니다. 환자와 가족이 편안해야 치료도 잘 되거든요. 외국인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기본적인 인사 정도는 그 나라 언어로 배우려고 노력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이는 줄 알았어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는데 한국 의사는 덴마크어까지 배워가며 저희를 맞아주는 거예요. 의료진의 이런 자세에 저는 벌써부터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은 라스무스를 직접 살펴보면서 말했어요. 라슨 부인, 일단 정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끝까지 노력합니다. 정말요? 덴마크에서는 모든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5년 동안 한 번도 희망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 의학은 조금 다릅니다. 서양 의학의 과학성에 동양 의학의 전인적 접근을 더했어요. 무엇보다 환자를 숫자가 아닌 한 사람, 한 가족으로 봅니다. 수치와 통계만으로 사람의 생명을 판단하지 않아요. 이 말에 저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덴마크에서는 늘 통계와 확률로만 이야기했거든요. 다음 날 시작된 검사 과정이 놀라웠어요. MRI, CT, PET 검사는 물론이고 한국 전통의학인 한의학 진단까지 병행했어요. 한의사 이수진 원장님이 라스무스의 맥을 짚어보며 말했어요.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어요. 기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양의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동양의학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양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진단이었지만 왠지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덴마크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거든요.
3일 후 박 교수님이 검사 결과를 들고 와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라슨 부인,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스무스의 뇌간 부분에서 미세한 반응이 감지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고해상도 fMRI 기술로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뇌의 일부 영역에서 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말 희망이 있다는 건가요? 완전한 뇌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소의식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덴마크 의료진들이 사용한 장비보다 한국의 최신 장비가 더 정밀해서 놓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5년 동안 쌓인 절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미친 게 아니었어요. 제 직감이 맞았어요. 라스무스는 정말 살아있었던 거예요. 한국의 치료법은 정말 특별했어요. 재활의학과 김민정 교수님이 설명해준 치료 계획을 들어보니 덴마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는 멀티모달 자극 치료를 합니다. 청각, 시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동원해서 뇌를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서구의 의학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 가진 치료력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덴마크에서는 그냥 지켜보라고만 했는데 라스무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의 목소리, 손길, 체온, 냄새가 가장 강한 자극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치료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실 거예요. 치료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어요. 물리치료사 조영훈 선생님과 작업치료사 한미영 선생님이 팀을 이뤄서 라스무스를 돌봐줬어요. 라슨 부인, 이렇게 라스무스 손을 마사지해주세요. 그리고 덴마크어로 어릴 때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시고요. 익숙한 언어와 기억이 뇌를 자극할 거예요. 저는 매일 6시간씩 라스무스 곁에서 덴마크 동화를 읽어줬어요. 안데르센의 동화들, 라스무스가 좋아하던 바이킹 이야기들. 한국 간병사 박정숙 아주머니도 함께 도와주셨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어머니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우리 함께 힘내요. 라스무스도 분명 느끼고 있을 거예요. 박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요. 직원들 모두가 라스무스를 자신의 가족처럼 돌봐줬어요. 2주 후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스무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어머니, 지금 보셨어요? 라스무스가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이건 반사가 아니라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조영훈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라스무스의 손을 잡았어요. 라스무스야, 엄마야. 들리면 다시 한번 움직여줘. 엄마가 여기 있어. 그러자 정말로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제 목소리에 반응하듯이. 박 교수님이 급히 달려와서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라스무스가 어머니 목소리를 인식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진전입니다. 한 달 후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라스무스가 눈을 뜬 거예요. 완전히 뜬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마마.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저를 부르는 소리였어요. 5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간병사 아주머니들도, 청소하던 아저씨도, 병원 식당 직원들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줬어요. 마치 온 병원이 하나의 가족 같았어요. 라슨 부인 축하드려요. 이제 본격적인 재활이 시작됩니다. 라스무스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김민정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의 재활치료는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언어치료사 송민아 선생님이 라스무스의 발음 훈련을 도와주고 음악치료사 권혜진 선생님이 덴마크 민요를 들려주며 기억을 자극했어요. 라스무스가 좋아할 만한 덴마크 음악이 뭐가 있을까요? 치료에 활용하고 싶어요. 아키 로센크란츠라는 가수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리그의 클래식, 바이킹 관련 노래들도.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그 음악들을 치료에 활용해 볼게요. 익숙한 음악이 기억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직원이 라스무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심지어 병원 식당 아주머니까지 덴마크 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라슨 부인, 덴마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라스무스가 깨어나면 고향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으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되었어요. 3개월 후 라스무스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마. 고마워요. 어눌하지만 분명한 한국어였어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거였어요. 어머니, 라스무스가 2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어요. 덴마크어와 한국어 모두로요. 이건 뇌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박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감격했어요. 덴마크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라스무스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9개월 후에는 보조기를 하고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나 걸어요. 한국 좋아요. 라스무스가 제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에 온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 깨달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단순히 치료만 한 게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를 살려준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가족을 이해하는 따뜻함, 최첨단 기술과 인간적 배려의 조화. 이 모든 것이 한국 의료의 힘이었어요. 라슨 부인, 이제 덴마크로 돌아가서도 계속 재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저희가 덴마크 병원과도 연결해 드릴게요. 박 교수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저희는 한국에 더 있고 싶어요. 라스무스도 한국을 좋아하고 저도 이곳이 이제 제2의 고향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나라였어요. 1년이 지난 지금 라스무스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더 이상 휠체어도 필요 없고 혼자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덴마크어만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 라스무스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싶어요. 태권도도 배우고 싶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5년 전만 해도 죽었다고 선고받았던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하고 싶다고 하다니. 박 교수님은 라스무스의 회복을 두고 의학적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라슨 부인, 라스무스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인지 능력도 또래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운동 능력도 거의 정상 범위예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입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를 얻고 라스무스는 근처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한국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고 한국어도 빠르게 늘었어요. 덴마크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했을 때의 반응은 잊을 수 없어요. 딸 엠마가 화면 속 라스무스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라스무스야. 정말 너야? 엄마, 믿을 수 없어요. 정말 기적이에요. 전 남편 라르스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잉그리드, 미안해. 네가 옳았어. 나는 너무 빨리 포기했던 거야. 한국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구나. 덴마크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엔 믿지 못하다가 라스무스가 직접 덴마크어로 인사하는 영상을 보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잉그리드,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우리가 틀렸어. 정말 미안해. 라스무스는 한국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친구들과 함께 놀고 한국 음식도 맛있게 먹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좋아해서 매일 달라고 할 정도예요. 엄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학교 선생님도, 친구들도, 아저씨, 아줌마들도 모두 저한테 잘해줘요.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라스무스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해요. 동네 슈퍼 아저씨는 라스무스가 지나갈 때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들도 라스무스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세요. 어느 날 라스무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라스무스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힘든 시간을 이겨낸 만큼 다른 친구들보다 더 배려심이 깊어요. 한국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덴마크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덴마크어와 덴마크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놀랐어요. 저의 경험담을 듣고 많은 분들이 감동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니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찾으신 것 같아 저희도 기뻐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라스무스는 한국 초등학교에서 우등생이고 친구들도 많아요. 저도 새로운 일을 찾아 보람차게 지내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국에서 만난 의료진들과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박 교수님은 라스무스가 걱정되면 언제든 병원에 오라고 하세요. 간병사 박정숙 아주머니는 명절 때마다 저희를 집으로 초대해 주세요. 라스무스야, 여기가 내 할머니 집이야. 언제든 놀러와. 정말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한국은 저희에게 단순히 치료를 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곳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가족 같은 따뜻함, 최고의 의료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가끔 라스무스가 물어봐요. 엄마, 우리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라스무스야, 한국은 이제 우리 집이야. 여기서 계속 살자. 좋아요. 저도 한국이 좋아요. 여기가 저를 살려준 나라니까요. 라스무스의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한국이 저희 가족에게 준 선물은 정말 너무도 소중해요. 덴마크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기적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라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의사가, 세상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말하는 희망을 믿어보세요. 저처럼 5년을 기다린 끝에 기적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저는 외국인이지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최첨단 의료기술과 따뜻한 인간미가 함께 있는 나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료진들이 있는 나라, 외국인도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는 나라예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한국이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라스무스와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희망을 놓지 않는 한 기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박진우 교수님, 김민정 교수님, 조영훈 선생님, 박정숙 아주머니,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더욱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세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될 거예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라스무스와 잉그리드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볼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